경기도 양평의 한 병원. 매일 아침 이 병원에선 술래잡기가 시작됩니다. 인기척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텅 빈 병동. 환자들이 있어야 할 병실엔 아무도 없는데요. 다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마침 정희연 교수가 회진에 나서는데요. 안 계세요. 지금 이 시간에 안 계실 거예요. 찾는 환자가 병실에 없나 봅니다. 숨바꼭질 술래가 되어 환자를 찾아 나서는 정 교수. 이곳에선 환자가 가장 바쁘다는데요. 못 찾고 있어. 찾아 헤맨 끝에 환자를 만난 곳. 운동치료실입니다. 이곳은 텅 빈 병실과 달리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아, 여기 있네. 우리 연주. 연주 안녕. 오늘 아침 뭐 먹었어요? 맛있는 거 먹었어? 인사를 건네며 자연스럽게 환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어이구, 팔이 다 펴지네. 엄마 어디 가셨어?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팔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밖에 있어? 울지 말고. 게다가 혼자 앉아 있을 수도 없었답니다. 되게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엄청 좋아졌어요. 교통사고 있어서 머리를 좀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지금 사지마비가 있고 의식도 많이 떨어져 있고. 이곳은 불의의 사고로 외상을 입은 환자들이 재활 치료를 받는 전문 재활병원입니다. 특히 사고 발생 후 일주일에서 20일경의 중증 환자들을 집중 치료하는 곳인데요. 환자 대부분은 병실보다 운동치료실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곳에서 앳된 얼굴을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몸이 불편해 보였는데요. 엉덩이 조금만 그만 그대로 유지. 그는 혼자 설 수도 앉을 수도 없었는데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주는 몇 살? 몇 살이에요? 21살. 이 병원에서 미소 천사로 통하는 준재 씨는 사고로 뇌가 손상되는 장애를 입었습니다. 부위하는 거예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달 전 이곳에 온 준재 씨. 그는 뒤늦게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최근까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코 찍고 선생님 손 찍어볼까? 이거 하는 거는 아이고 눈 찌르면 안 되고 좀 더. 골든타임이 지난 후에 시작한 재활이라 사실 준재 씨의 치료 속도는 매우 더딘 편입니다. 조금 더 빨리 저희 병 오고 했었으면 더 그랬었거든요. 대학병원 깨고 하는 게 좀 마치고 온 게 처음 온 게 이 맞아요. 병원이에요. 여기서부터 재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겨우 뭐 관절이나 이런 것들도 괜찮았는데 거기다 굳을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유지하는 거가 중요할 것 같아요. 더 나빠지지 않도록. 설 잘 보내. 화이팅. 아, 맞다. 참 설이지. 설 잘 보내. 네. 세배 안 해? 세배 안 해. 장난기 넘치는 준재 씨 덕분에 병실은 웃음바다가 됩니다. 세배 좀 해, 세배. 이렇게 세배하는 거야? 그러면은 교수님이 적어줘야 되나? 세뱃돈 줘야 돼? 알았어, 내가 이따가 음료수 사다 줄게, 음료수. 안녕. 네, 감사합니다. 네. 식사 시간입니다. 턱받이를 채우던 중에 발견한 커다란 상처. 이게는 무슨 상처예요, 어머니? 목관하고 있는 기관절개 했던 자리. 1년 가까이 하고 있어가지고 상처가 커요.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날이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이었는데
빗길에 이제 차가 이렇게 상대편 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오던 차를 얘들 이제 둘이가 탔는데 이제 이렇게 맞힌 거예요. 3년 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큰 사고를 당한 준재 씨. 그날의 사고는 준재 씨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맛이 어때? 뭐 그만이 빨리 먹냐? 좋아? 아, 밥은 원래 배는 빨리 먹어. 아, 조금 먹을래? 사고 당시 혼수 상태에 빠졌던 그는 4개월 후 가까스로 깨어났는데요. 그러는 사이 재활 시기를 놓쳐버린 겁니다. 언제 깰지 모르겠다. 한 달 후에 깰지 1년 후에 깰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깨더라도 뭐 뇌사자나 식물인간의 중간 정도로 깰 거다. 제정신이 아니죠, 뭐 그때는. 사고 당시 뇌출혈과 함께 신경이 다발성으로 손상되면서 준재 씨는 몸 전체가 마비된 상태입니다. 한때 어머니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잘 견뎌주는 아들을 보며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는데요. 초등학교 이전에 스스로 까먹었어요. 7살.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안 감겨준 것 같아요. 20년을 키워낸 아들이 아기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20살에 다시 지금 태어나가지고 다시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아기를 다시 키우고. 어머니의 꿈은 아들의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움직이는 겁니다. 집이 있는 부산을 떠나 아들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온 지 어느덧 3년째. 그런데 요즘 준재 씨가 엄마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안해요. 뭐가? 뭐가 미안해? 응? 이거 뭐 네가 다치고 싶어서 다친 거야?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인데 어떡해? 어서 해가지고 이제 걷고 해야지, 그지? 뭐가 좀 제일 죄송해요, 엄마한테? 몸에 네가 몸이 이래서 죄송해요. 준재 씨는 자신 때문에 어머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아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안 아플 때 기억 중에 제일 즐거운 기억은 뭐야? 제일 행복했던 기억? 친구랑 야구장 같은 거 그러면 친구랑 가출했던 거 일주일 동안 가출했던 거. 그러면 지금은 좀 후회해? 어때? 후회 많이. 그래서 미안해. 준재 씨의 소원은 사고가 나기 전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치료사와 함께하는 재활 치료만 하루 7시간. 그것도 모자라 개인 훈련까지 나왔습니다. 기구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서기까지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랜 연습 뒤에 언젠가 스스로 설 수 있는 날이 올 것을 준재 씨는 믿습니다. 몇 분까지 있을까? 이거 정해봐. 몇 분? 7시 30분? 그래, 알았어. 사고 후 많은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다친 후에도 변함없는 것이 있습니다.
준재 씨 특유의 긍정적인 성격과 예쁜 마음인데요. 아까부터 준재 씨만 보고 있던 할머니. 준재 씨의 열성 팬입니다. 운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누군가 준재 씨에게 다가옵니다. 누나 즉석 선물. 공. 감사합니다. 발음해봐. 잘했어. 잘했어요. 내일 봐요. 소박한 선물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교통사고 저도 환자인데 저 친구는 좀 많이 다쳐서. 근데 재활 열심히 하고 지금도 발음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 발음도 못했어요. 근데 돼요. 무조건 안 되는 거 없으니까 재활 되겠죠 뭐. 그렇게 생각해야죠. 이곳에서 만난 환자들은 주어진 시간 동안 모두 친구였습니다. 다시 재활치료병원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운동치료실 문이 열리면 기다렸다는 듯이 입장하는 휠체어 행렬은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 중 하나입니다. 경력 16년 차인 신상규 치료사. 그녀는 재활치료 과정을 마라톤이라고 표현합니다. 나 자신의 길고 지루한 싸움이기 때문인데요. 가족들의 사랑이나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아울러서 바라보니까 굉장히 환자분들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좋아지는 거를 그냥 되게 드문드문 보기 어렵게 보는 게 아니라 너무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그래서 이렇게 빚어지는 그런 많은 것들이 진짜 감동일 때가 많죠. 이곳에서 그녀는 종종 기적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손깍지가 풀어지면 반칙입니다. 여든이 가까운 김금순 할머니는 지병으로 하지에 마비가 왔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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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고 미세야. 아이고 1년을 병원에 다녔어요. 가다 갈 데가 없어서 이제 침대 위에서 1년을 발작도 안 내리고 두루너서 똥을 좀 쌌어요. 아이고 말해 뭐래요. 지금 걷다가 걸을 수 있어요. 발작도 못 뛰고. 누구 덕분에 이렇게 됐냐고. 아이고 선생님 의지로. 아이고 깡다구로. 아이고 죽는데도 눈도 깜짝 안 내고. 아이고 눌러요. 아이고. 이토록 괴로운 치료지만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답니다. 이제 왼쪽 다리도 같이. 우리 선생님 상을 줘야 되는데. 아이고. 할머니는 조금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아이고 나 같아도 안 할 텐데. 아이고. 뭐라고? 자식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기 싫어 재활 치료를 시작했다는 할머니. 자, 이제 천천히 한번 일어나볼게요. 그렇지. 여기. 할머니의 회복 속도에 치료사들도 놀랐답니다. 그렇죠. 깔고 오고. 그 다음에 치료 3개월 만에 보조기구를 잡고 스스로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된 건데요. 다친 발 일어나서. 곧 있으면 이곳을 떠나 집으로 돌아간다는 할머니. 삶에 대한 의지가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다리 자체가 아예 안 굳으니까 이렇게 굳었어요. 그러니까 주무시는 것도 똑바로 못 주무세요. 진짜 많이 발전하신 거예요. 50대 이성훈 씨. 그는 현장에서 일하다가
3층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 그래서 삶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곁을 2년째 아내가 지키고 있습니다. 얼굴 실컷 보시겠네. 안 받아요. 안 받는. 매달 보잖아. 거의 지금 10개월 동안 데이트 제대로 데이트하는 거죠. 아, 제대로 데이트를 한다고? 밤낮으로. 말도 안 돼. 데이트를 병원에서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 어쨌든 옆에서 그냥 말상대하고 하니까 데이트 제대로 하는 그리고 지금은 좀 덜 싸우는데 처음엔 진짜 많이 싸웠어요. 밥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물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적응이 돼서.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성훈 씨 상태는 지금보다 훨씬 심각했다는데요. 작년 4월에 낙상하면서 척수 부분이 손상이 되셨는데 척수가 지나가는 중추 신경계가 지나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같이 손상되면서 하지마비가 지금 오신 분입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근력이 조금 남아있어요. 허벅지나 무릎 같은 경우. 그러나 오른쪽 같은 경우는 거의 본인 스스로의 움직임이 전혀 없으셨던 분이거든요. 그 정도가 되시면은 외부의 도움 없이는 이제 일어서기는 힘들고 휠체어 보행이 이제 가능하시는 정도가 되시는데 사고 당시 척수를 다치면서 다리가 마비된 겁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좀 따뜻하게. 그날의 사고가 앗아간 건 다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도 병들기 시작한 겁니다. 잠 못 자고 밤새 이렇게 자기가 공중에 떠 있는다고 밑에 떨어져 느낌 때문에 계속 떠 있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떨어질까를 걱정해서 계속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겠죠. 꿈속에서. 그 때문에 정신과 치료도 받고. 사고가 났던 그날 그 순간의 기억이 성훈 씨를 괴롭혔던 겁니다. 그 사이 성훈 씨 살이 10kg 가까이 빠졌습니다. 알리는 테이프 있죠? 발가락은 아직 잘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느 발가락인지 몰라요. 어느 발가락 내가 꼬집고 있는지. 휠체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날, 성훈 씨도 그날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날은 언제쯤 올까요? 기약 없는 하루는 또 그렇게 저물어갑니다. 성훈 씨가 재활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9개월째. 오늘은 특별한 치료가 있는 날입니다. 치료에 앞서 성훈 씨의 신체 사이즈를 확인하는데요. 지금 요거 신발 사이즈가 몇 정도 되시죠? 이거는 260이지 않나? 네. 키가 몇 정도 되세요? 71. 72요? 1이요? 일명 웨어로봇이라 불리는 이 장치는 앞으로 성훈 씨의 보행 연습을 도와줄 겁니다. 그런데 새 친구를 만난 성훈 씨 표정이 좀 무겁습니다. 글쎄요. 여기다 모자 쓰고 권총 하나 차면 로버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 제가 이렇게 모자 뒤에 조금 도와주세요. 네. 그렇죠. 드디어 로봇 장치에 몸을 실어보는데요. 자, 옆에 짚으시고요. 여기 짚으시고. 장착된 신발을 신고 안전장치까지 채우고 나면 준비 끝. 왼발부터 왼발, 오른발. 앞으로 성훈 씨는 이 로봇 장치를 입고 스스로 서고 스스로 걷는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혼자 서는 법을 배울 텐데요. 사고 후 휠체어만 의존했던 성훈 씨에게 가능한 일일까요? 셋,
제자리에서 번쩍 일어나는 성훈 씨. 그는 분명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명 잡는다 생각하시네. 감격에 찬 아내가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느낌은 좋아 보이는데 잘 쓰고 그래서 쓰지 못할까 했었거든요. 보행 연습하는 거니까 이걸 해서 걸을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왼발은 좀 나은데 오른발이 약간 아직 안 돌아와서 신경이 그래서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애써 담담한 척하지만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성훈 씨 표정에도 기대와 설렘이 묻어나는데요. 어떠세요, 첫 느낌이? 글쎄, 걸어봐야 알겠는데. 평소 연습벌레로 소문난 성훈 씨지만 그날 이후 그는 더 지독해졌습니다. 목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뒤로 가세요. 돼요? 오케이. 다리 근력을 키워야 보행 로봇 연습도 가능한데요. 두 다리가 병동을 누빌 날이 오기를 그는 꿈꿉니다. 다리 근육도 키우고 있고요. 그 물의 특성상 부력을 이용해서 좀 더 적은 근력으로도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환자분께서 하기에는 적당한 운동이 될 수 있고요. 재활 운동을 하는 순간엔 그날의 악몽을 잊을 수 있었다는 성훈 씨. 그가 노력한 시간들은 희망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차고 처음 내려가는데. 아, 그래요? 어떠세요? 비록 물속이지만 되게 기분이 새롭죠? 짱이지 짱, 얘들 말로. 사실 이곳에 오기 전 성훈 씨는 다른 곳에서 재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효과가 없어 크게 낙담했었다는데요. 그에게 지금의 시간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 매트에서 길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애기가 걸음마를 배우잖아요. 그럼 나중엔 결국은 서서 걷잖아요. 지금 이제 걸음마를 배우기 위한 준비 과정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가 걸음마를 하듯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언젠가 두 발로 우뚝 서고 걷는 날이 올 것을 성훈 씨는 믿습니다. 며칠 후 로봇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보행 연습 마지막 수업인데요.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왼발. 출발 신호와 함께 조심스럽게 발을 떼는 성훈 씨. 한 발 한 발 발을 딛더니 마침내 걷기 시작합니다. 기계적인 힘에 의해서 걸으시는데 이제 본인의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리듬을 맞추면서 같이 걷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꽤 많은 거리를 지나왔습니다. 성훈 씨 자신의 신념과 묵묵히 믿고 따라와준 아내의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으니. 아버님 열심히 하셨나 보네. 열심히 하긴 했죠, 우리.
이제야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집니다. 이렇게 오래 걸어보신 게 얼마 만이세요? 올해 10개월. 10개월 다 됐으니까 10개월이지. 아이고, 사고 나시고 나서 그렇죠. 처음 계시네. 네. 어떠세요? 감회가 새롭죠. 빨리 걸어야지. 네. 사고 10개월 만에 두 발로 걷던 날, 성훈 씨에겐 소망 하나가 생겼습니다. 걸어서 둘이 손잡고 산책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한라산을 가보고 싶어요. 다치기 전에 원래는 작년 겨울에 한라산을 가기로 했었거든요. 천천히 한 발 한 발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부부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이 머지 않았음을 말입니다.